보도를 해서 그렇게 됐다기보다는 사실 그걸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시는 이제 부모님들도 당사자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분들이 저는 계속 목소리를 내고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가능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그것들이 더 잘 들릴 수 있게 이제 같이 하는 거고 그래도 좀 그런 변화들이 좀 나타나는 거는 많이 그렇죠. 긍정적이지 않나. 네. 반갑습니다. 경계를 걷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경계를 걷다 특수교사 보람쌤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EBS 이상미 기자님을 모시고 2014년에 있었던 느린 학습자를 아십니까? 이 기획보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느린 학습자의 산 역사의 증인이다. 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모셔서요. 2019년에 있었던 우리 청년, 느린 학습자 청년과 관련된 후속 보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미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기자님, 지난번에 저희가 2014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AS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고요? 이제 그때 보도 이후로 이제 뭐 느린 학습자에 관련된 뭐 법이 제정되거나 뭐 이제 어떤 정책들이 이제 나타나면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팔로우하면서 이제 후속 보도를 했고, 그리고 이제 2019년에는 그 청년 경계선 지능인 이제 가족분들이 이제 연락을 주셔가지고 또 이제 후속 취재를 하게 됐었죠. 2014년에 느린 학습자를 아십니까? 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사실 공교육 안에서는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타이밍에 맞게 교육법도 바뀌고 또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이 마련됐는데 2014년에는 이제 그때 있었던 친구가 졸업을 하게 된 거군요. 그쵸. 그런. 네. 그러고 나서 졸업한 현실을 보니 청년으로서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이런 연락을 받으신 거군요. 네. 그러면 당시에 어떻게 취재를 좀 하셨나요? 저희가 이제 그 2014년 당시에도 경계선 지능인 또 느린 학습자들이 단순히 이제 학교 생활만 문제가 아니라는 부분을 저희가 다루긴 했어요. 저희가 그 당시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사실 학교에서부터 좀 이 친구들을 위해서 적절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뭐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깊이 있게 다루지는 못했는데 이제 2019년에 연락이 오셔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아버지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래도 학교에서는 그나마 뭐 법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사회에 나오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취재를 해보자 해서 이제 그 경계선 지능인들을 위한 그런 직업교육 하고 있는 현장도 좀 가서 이제 그 친구들도 만나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좀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뭐 취업 지원이나 취업 교육들을 받으니까 좀 어떤 게 좀 도움이 되는지 이런 얘기도 좀 듣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실 장애인들도 취업이 굉장히 어렵고 고용이 힘들고 그게 법에 정해져 있더라도 사실 벌금을 내지 이거 다 채우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뭐 여전하긴 하지만 이제 부모님이나 이제 당사자들은 우린 그런 것도 없다. 네, 그런 것도 없다. 네, 우린 그런 맞죠? 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이렇게 뭔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조금 더 이제 학교는 벗어났지만 뭐 지자체나 이런 데서 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도 해주고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 문제를 좀 한 번 더 다룬 적이 있어요. 굉장히 한편으로는 또 발전적인 업그레이드된 장면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2014년에는 부모님 협조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이렇게 커뮤니티도 없었고 움직임도 없었다. 그래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좀 바뀌어서 그만큼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느린 학습자 시민회나 뭐 이렇게 워킹 그룹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하기로는 그런 그룹들도 생겨나고 이제 협동조합도 생겨나서 직접 연락을 드려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그걸로는 굉장히 뿌듯하셨겠어요. 이렇게 좀 성장한 모습을 보면서 했는데 사방에 사정을 하면서 막 다녔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연락을 주시고 이제 그런 이유로 이제 이 청년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래도 좀 뭔가 그런 고민하시는 뭐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 이 아이는 왜 이럴까 혹은 뭐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실 때 느린 학습자일 수도 있겠다 또 그런 가능성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기회는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또 그때 그 후속 보도가 나간 다음에 얼마 전에도 서울시에는 우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평생교육지원센터가 마련이 됐고 또 그전에는 이제 교육부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정책들과 조례들이 마련됐다면 이제는 경기도나 전라도 광주나 서울시에서 이제 평생교육인 관점에서 경계선지능인을 다루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보도가 시발점이 된 거죠? 뭐 그렇게 믿고 네. 사실 뭐 보도를 해서 그렇게 됐다기보다는 사실 그걸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시는 이제 부모님들도 당사자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분들이 저는 계속 목소리를 내고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가능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그것들이 더 잘 들릴 수 있게 이제 같이 하는 거고 그래도 좀 그런 변화들이 좀 나타나는 거는 많이 그렇죠. 긍정적이지 않나 네.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사실은 이런 장면들이나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요. 누군가의 목소리를 냈고 또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애쓰시는 분들이 함께 고민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결과들이 나왔거든요. 앞으로도 가야 될 길이 많지만 사실은 이러한 역사들을 잘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자님이 취재하시면서 바라봤을 때 각 영역에서 각 분야별로 좀 이런 지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가까운 부모님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좀 이해하고 이 특성을 이해하고 이 아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좀 그 기회를 좀 찾아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이가 그냥 공부를 좀 어려워할 뿐이야, 못할 네. 뿐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좀 부끄러움이 많아서 적응을 잘 못할 거야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고 정말 이 아이에게 적절한 필요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들도 아직도 많이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심 가지고 이제 지원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학교에서 정말 더 많은 이제 예산과 또 인력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지금은 이제 이 아이들을 발견하고 네. 이제 찾아내고 네. 이제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하는 것도 아직은 체계적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좀 그런 것들이 좀 교육부나 이제 교육 당국에서 좀 그런 걸 조금 더 세심하게, 촘촘하게 좀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이 아이들을 사실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학습장애나 네. 경계선지능 아이들은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로 해서 네. 이제 개별화 교육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특수교육 대상자도 굉장히 그 비율이 낮고 네. 뭐 이런 아이들도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로 이제 안 되는 네. 좀 그런 부분들도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셔서 그런 부분도 조금 교육당국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런 고민들이 실제로 지금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사실은 특수교육 안에서 이 아이들을 품는 방안들도 여러 가지의 고민이 되고 있지만 해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정서적인 부분들이 아무래도 느린 그 속도들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들을 감당하지만 지금은 특수교육 안에서 워낙 그 그룹화되어 버려서 이렇게 분리되어 버린 상황들이어서 지금도 통합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그 안에서의 특성을 존중해 줄 것인가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그 교원단체 토론에 가서도 느꼈고 취재를 하면서도 느꼈을 때 이 아이들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지 정말 많구나. 그래서 그 많다는 건 결국에 뭔가 이런 변화가 나타났을 때 또 변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렇죠. 친구들도 그만큼 많고 저는 이게 단순히 이제 그 느린 학습자들만을 위한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전체 네. 이제 교육 현장에도 저는 이런 아이들을 적절하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면에서 이제 이 기사를 쓸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다 생각을 네. 하고 저희도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네. 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그렇죠. 저희 아이들이 학년기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특성은 졸업해서도 나타납니다. 청년의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직접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려면 여러 가지의 고민과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겠죠.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스스로 고민하시면서 직접 요청하셨다,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계신다 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5년 뒤에도 우리 이상미 기자님을 모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때는요, 지금 얘기했던 고민들이 조금 더 발전된 방향으로 우리 아이들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그리고 10년 뒤에는 더 나으게, 20년 뒤에는 더 좋게, 그때까지 경계를 걷다가 있겠죠? 네, 그때까지 함께 걸어가는 경계를 걷다가 되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성장할 내일을 기대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걷겠습니다. 저는 특수교사 보람쌤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편견 없는 사회를 앞당깁니다.